내년 올림픽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 최근 유례없는 불볕더위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이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여전히 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 보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도 선수들은 안락함을 느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상기후로 인해 유럽의 여름이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그 해에만 유럽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무려 약 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은 작년과 올해 여름 역시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에어컨 사용에 다소 부정적인데요. 지난 2021년 프랑스 설문조사업체 오피니언웨이가 프랑스 성인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2명은 에어컨 구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USA 팩트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91%에 달하는 반면 유럽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가정에서 에어컨이 보급된 비중은 독일 3%, 프랑스 5%, 영국 5% 미만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유럽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10% 미만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유럽인들은 왜 에어컨을 사지 않을까요? 여기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씨입니다. 간단합니다. 에어컨이 필요할 만큼 덥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럽의 여름은 비교적 서늘하고 습하지 않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끼죠. 우리나라 여름과 비교하면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컨디션입니다. 아무리 덥더라도 이틀 3일만 버티면 평균 온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에어컨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여름에 유럽 여행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버스나 식당 등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몇 년째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치로 여겼던 에어컨이 이제는 일상생활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베를린은 작년에 38도를 찍었고 런던도 40도 이상의 온도를 경험할 확률이 10배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둘째, 역사적 건축적 요소도 상당합니다. 먼저 에어컨은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발명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에어컨이 발명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건축 과정에서 에어컨이 동시적으로 설치될 수 있었죠. 그 결과 미국의 에어컨 보급률은 91% 정도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말이 다릅니다. 유럽의 건축물들은 이미 수백 년 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설치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에 건축된 유럽의 집은 벽이 매우 두껍고 층고가 높은 형태를 띱니다. 이러한 구조는 새벽에 시원한 공기를 집에 들인 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모든 문을 닫아 찬 공기를 가둬두는 방식이 가능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며칠 되지 않았으니 이러한 방법이 통했죠. 그렇기에 가정에 에어컨이 있는 집은 사치스럽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유럽의 에어컨 보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셋째는 너무 비싼 유럽의 전기요금과 정부의 규제입니다. 전기요금이 미국의 2배라고 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거의 3배라고 하니 에어컨을 들인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엎친다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하면서 전기요금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로 환경을 고려하여 생산 원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비중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실외기 설치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실외기가 외부로 드러나선 안 된다거나 다른 집의 창문에서 4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등 거의 설치하지 말라는 식의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늦장 행정은 설치가 끝나고 나면 겨울이 되어버리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피크 시간에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거나 난방기구의 세금이 5%인 것과 달리
냉방기구에는 20%의 세금을 매겨 정부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에어컨 보급률을 낮추는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럽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을 말할 수 있겠네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을 맺은 이후로 유럽은 탄소와 온실가스 감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는 협정 내용에 따라 에어컨에서 발생하는 프레온가스를 규제하려는 겁니다. 실제로 에어컨 사용량이 2배가 되면 도심의 온도가 2도씨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센터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에어컨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어컨 사용을 당연시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을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해마다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유럽 에어컨 보급률은 2000년 10%에서 지난해 19%로 증가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에어컨 사용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유럽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고 보자고요.